온국민 방송 OK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국민의 사이다. 국민의당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명 전두환법의 법원가는 가칭 최순실법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모시고 어떤 법인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젊은 의원이십니다. 경제통이십니다. 최이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본 주제로 말씀 나누기 전에 참 어지럽고 예. 시끄럽습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죠. 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서 예. 이 거꾸로 대통령이 온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있구나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의 결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변호사 뒤에 숨어서 그냥 일개 범죄자로서 그 변호인을 내세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있구나. 국민들이 힘을 더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그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통합을 이뤄낸 공약 하나만큼은 지켰다. 가장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지금 지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대로 좀 국회의 의견도 좀 듣고 네. 숨어만 계시지 말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 주제인 가칭 일명 최순실법. 아직은 생소합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느낌으로 좀 와닿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의원님을 통해서 들으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기 전에 개략적으로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최순실법 도대체 뭡니까? 결국 최순실이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얻은 재산들을 예. 몰수하자. 국가재산으로 돌려받자. 그러면 10억짜리 말도 몰수하는 겁니까? 가능하다면 저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 법안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최순실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이제 행동이었다는 행위였고 결국은 그거를 뺏지 않으면 그냥 형사적인 뭐 처벌만 하는 것으로서는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저 재산들은 다 몰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많이 숨겨놓은 게 많지 않을까요? 그것도 다 조사해서 이제 찾아봐야죠. 그 싸그리 다 뒤집니까? 지금 그러고 싶지만 이게 또 법이란 게 항상 뭐 시효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는 이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로 기한을 좀 잡아서 그 당시에 이제 불린 재산들 중에 불법성이 있으면 이제 환수하고 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습니다. 해외 것도 다 뒤집니까? 그거 가능하다면 뒤지고요. 뒤져서 또 그거 역시 또 국가적으로 몰수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조치를 해야죠. 가명, 자명 다 뒤집니까? 다 뒤져야죠. 그러니까 특검과 국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조사하는 것도 그 특검의 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숨기고 은닉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요즘 부역자란 말을 쓰는데 부역자, 그러니까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같이 모은 재산들일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까지 범위가 확대가 돼서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도 합니까? 형사처벌은 뭐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좀 유사한 법이 있었습니다. 예. 전두환 추진법이라고 그럴까요? 전두환법인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두환법 이제 구체적인 법명은 정확한 법명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어떤 공무상 저지른 범죄에서 얻게 된 이익을 이제 국가가 몰수하는 형사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그 29만 원밖에 없다. 29만.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많은 재산들은 이제 아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3자가 즉 범인 말고 범인 외에 제3자가 그 이게 범죄로 인한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을 했다면 그것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라고 추진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전두환법 일명. 그래서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됐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효도 좀 더 늘려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3년에서 10년으로. 예. 근데 이번 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기간도 길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공무원 범죄의 그 범죄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배임, 횡령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중대 범죄들이 들어가죠. 예. 근데 지금 최순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범죄들까지 추가를 해야 최순실한테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의 행위에 대한 그 조항까지도 거기 공무원 범죄에 포함시켜서 적용하게 하고 또한 이제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순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명 유병헌법이라고 또 해서 당시에 개정된 게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아주 특수하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개인이나 법인에게 그 적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최순실하고는 이제 그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또 조항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그 앞에 말씀 공무원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한 것처럼 좀 내용을 더 폭넓게 만들어서 최순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추징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몰수하지만 그 재산이 사라져서 뭐 어떤 물건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튼 그 가액 상당으로 추징을 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담도록 하는 게 예.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갈수록 그런 어떤 유사 범죄 아니면 뭐 유사한 법률안이 있다 하더라도 다 쓸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플러스해서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속 시원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법률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한테만 하기 위해서 너무 한풀이법? 이런 그렇죠. 거로는 또 비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법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일반법으로 최대한 이제 다듬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법과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된 법 두 가지뿐만 아니라 형법의 이제 일반법도 이런 시효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해서 세 가지가 이제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히 형벌이 되면은 새롭게 이걸 그 범죄라고 딱 만들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몰수라는 것도 하나의 형벌로 지금 법에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범죄냐? 그러니까 처벌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뭐 보완적인 처분이라고 약간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그런 것이냐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형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보완적인 처분으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순실의 이 재산을 몰수하는데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형법도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패키지. 일단 뭐 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근데 결국 이 법을 만든다는 게 예방적인 차원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양형이나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해서 사실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이런 비리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예방의 차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방금 하신 여러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조목조목 무슨 항 이렇게까지는 좀 들여다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큰 세 개의 법률 중에서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됐고 이런 부분은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는 중대 범죄라고 나열이 돼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최순실한테 적용되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가하는 내용.
그러니까 빠져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다. 네. 그다음에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준비 중이십니다. 네. 여기는 또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나요? 예, 아까 말씀대로 몰수가 이제 형벌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완 처분으로 그러니까 보완 처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슨 그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또는 그 전자발찌 차기하는 예, 거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형을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유죄가 되면 거기에 보완적으로 따라오는 처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몰수도 그런 식으로 그런 보완적으로 이제 개념에서? 따라오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민주헌정 문란 행위자의 부정 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 법안. 뭐 말은 아주 거창한데요. 요거는 또 어떤 겁니까? 이제 이거는 앞서 지금 세 가지 법을 바꾸는 거는 다 형사적인 예. 조치입니다. 예.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형사적 처벌이 올 때 거기에 딸려서 몰수도 같이 가는 것인데 이제 환수는 그거하고 형벌로 받지 않아도 이것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민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일재산 환수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그렇죠. 예, 아니어도 예. 그 재산의 어떤 그 성격이 이제 우리 역사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재산이다. 예. 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국가가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최순실 재산 중에서도 이런 범죄하고 얽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또 제대로 자기가 입증했는데 내가 이거를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국가가 그걸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법을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게 조목조목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물을 촘촘하게 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한 그 형사적인 벌 3개와 여기 이제 또 환수법 따로 해서 이제 4개의 법이 같이 준비가 됩니다. 예. 이래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될 텐데요. 예. 예. 그럼 이 법안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물론 이제 뭐 최순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닐 테고. 예. 그래서 이 법안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예방적인 차원도 포함해서 결국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목적이 좀 포함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공무를 하면서 또는 결국 공무니까 공무원이 하겠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또 같이 붙어서 그래서 거기서 불법적인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뇌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있지만 굉장히 요즘은 다른 형태로 새로운 범죄 형태들이 그러니까 그 행위들이 나타나기 예.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을 해놓으면은 뭐 예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 중에 한프리비 법이냐 법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혹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 이런 의견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이게 법률적으로 뭐 유연이 또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저희도 연구하고 예, 공부하면서 지금 법안을 계속 만들고 이렇게 주변의 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 행위를 딱 특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순실이 저지른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더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예. 이 일반적인 예. 행위들이 아니었기 케이스가 때문에.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다듬고 그래서 이게 일반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다듬는 과정을 해야 이제 위헌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적용받으니까 예방적 조치도 될 것이다. 원래 경제통이시잖아요. 예. 근데 법을 되게 만드시는데 어떠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예. 뭐 결국은 근데 많은 주변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무튼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쉽습니까? 법이 쉽습니까? 경제가 쉽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경제가 더 어렵지 않나요?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근데 법은 조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촘촘하게 그물을 짤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거라고 하면 법이 조금 더 죄송합니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뭐다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일단 법을 한번 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면 좀 전체적으로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뭐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더 심도 높은 이제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명을 받아야죠. 그래서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제 저희 당 의원님들은 다 같이 그 서명을 해주실 거고요. 이제 다른 당도 이제 또 도장을 받아야죠. 그래서 네. 보다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셔서 발의가 되면 또 뭐 그게 힘을 받아서 뭐 법사위나 또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 결과 이후에 이제 이 법을 이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심도 높은 하여튼 문제가 없는 법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논의하는 과정을 예, 진짜 준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좀 뭐 오해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반대하는 당 의원님들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쫙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만. 저도 솔직히 뭐 그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뭐 친박계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최순실까지 보호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최순실의 중심에 된 어떤 그 범죄에 대한 불법 재산들을 환수하고 몰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많이 찬성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도장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일단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법률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반대해서 국민의 미움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인 안 하시는 의원님들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오셔갖고 실명을 거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탄핵안에 이제 동참하지 않는 의원님들.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또 동참하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그룹이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통과하는 데에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뭐 짧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러한 법안인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가 좀 크고 그걸 또 법률 전공이 아니신 우리 경제통이신 제2의 의원님께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당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이나 시청자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좀 준비 잘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법률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진짜 나중에 법률 통과하면 또 한 번 더 모시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 한 번 더 듣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광화문 가시죠? 당연히 가야죠. 예, 국민 여러분, 내일 26일입니다만은 더 많은 촛불, 더 큰 민심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오늘자 갤럽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4%에 불과합니다. 하루빨리 촛불 민심을 따라 물러나시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당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시길 촉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